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과열 양상이 10년 전과 너무나 닮아서 상추장에 여러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8년째 상승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거품 가격이 높게 뛰었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품이 부풀어 올라 세계 2위라는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코로나 창궐, 투기심리 최고조 때문에 거품이 더 치고 팽창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락폭은 엄청날 텐데 이렇게 두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끔찍한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부동산 10년 전 10억 하락 또 온다. 언제부터 오느냐? 자, 여기 보시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꽁꽁 묶어놨네요. 떨어뜨리려고. 자,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2021년 이후 집값 폭락 대처 방안, 우선 이제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좀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또 가봐야 합니다. 단기적이란 말은 지금 2021년 현재잖아요. 그럼 이제 2021년 현재부터 상반기, 하반기 여기는 좀 확률이 높다고요. 맞을 확률이. 여기는 또 변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자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니까 수도권은 상승하고 있고 지방광역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 지방광역시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하락 반전할 좀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매입을 해야 아파트가 뭐냐?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수도권 중저가 실거주 중심으로 매입하면 됩니다. 뭐 앞으로 폭락을 하니까 잡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현 정부하에서는 한 번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도 1년 반이나 남았는데 1년 동안 집값 뛰면요 어마무시하게 뛰거든요. 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고가 아파트는 기다리시고 좀 본인의 분수에 맞게끔, 그리고 지방은 가급적이면 좀 1, 2, 3, 4억 좀 싼 것 위주로만 하세요. 6억, 7억, 10억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지방은 좀 위험해요. 이제 하반기는 어떨 거냐? 더 빨개졌죠, 색깔이. 수도권은 10에서 20%로 아마 상승폭이 더 확대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는 이때 하락 전환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수도권이 너무 뛰어버리면 얘들도 상승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올 하반기에 잡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잡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잡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2022년 이때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자, 정권도 바뀌는 데다가 수도권 10에서 20% 정도 아마 하락장 초기가 되겠죠. 지방광역시는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매입 아파트 만약 이때라도 매입을 한다면 수도권은 금매만 잡아야겠죠. 왜? 계속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거주 중심으로 매입하라. 그리고 만약 떨어진다면 몇 년 떨어진다 이거 예측은 없어요. 왜냐하면 2년부터 5년까지 과거 데이터는 빠졌으니까. 대략 2023년에서 2025년까지 2년 차부터 한 5년 차까지 빠진다면 무려 20에서 5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지방광역시도 역시 20에서 50% 하락, 많게는 70%까지 폭락합니다. 자, 그러니까 적게 떨어지면 뭐 20%. 그럼 매입 아파트 이때는 무조건 매입하는 겁니다. 특히 하락폭이 큰 곳, 중국 고가 아파트를 잡아야 하고, 이때는 약간 무리하게 잡아도 돼요. 오히려 이때 조심해야 하고, 지금 이때는 무리하게 잡으면 안 되고, 이럴 때는 막 잡아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이때 무리하고, 이때 무리하지 않은데, 자, 잘 기억하세요. 2005년에서 2014년, 2015년에서 25년 닮았어요, 너무나. 이거 억지로 짜맞추기 한 거 아닙니다. 상승장이 2005년에서 2009년 5년이고, 하락장 2010년에서 2014년 5년이었습니다. 자, 상승장 보세요. 15년에서 21년 7년. 이제 상승장이 좀 더 길었죠? 하락장 아마 이제 하락할 때가 됐어요, 지금. 2021년 언제 하락할지는 몰라요. 이게 21년이 될지 22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아까는 22년으로 말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25년 5년간 이때 집값 폭등했죠. 금융위기, 또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집값 폭락, 노무현 정부 플러스 이명박 정부 이렇게 아마 이어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상승장, 하락장. 자, 근데 이때 보세요. 집값 폭등, 경제 불안, 집값 폭락. 결국 이 코스는 똑같이 밟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다음 정권 때 아마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부동산 폭등 4년, 부동산 폭락 5년 했고, 버블 7, 이때는요 중대형 중심, 버블 7 중심,
10년 동안 두세 배가 폭등했고 20에서 70% 전후 폭락을 했어요. 물론 지방이라든가 덜 뛴 수도권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올라간 곳도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폭등이 이번에는 7년이나 됐고 폭락이 아마 4년 갈 것 같고 서울 신도시 중소형 중심도 다 뛰었어요. 물론 대형도 뛰었어요. 지금은 10년 동안 두세 배 폭등했고 무려 30에서 70% 전후 여기도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이때는 이제 버블 세븐이라든가 수도권 대형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지방, 서울 뭐 할 것 없이 다 폭락합니다. 소형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또 보자고요. 주가, 유가, 금값, 경제 제반이 불안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서울 신도시 분양 거품이 최고치로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불안하고 최고치. 자, 이게 신도시 분양 시점 집값폭락. 하필이면 신도시가 그때 분양하고 입주를 많이 했죠. 아예 미분양 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2007년 수도권 부동산 불패로 이 7년, 8년 이때 꼭지 찍었는데 과열됐어요. 지금 보세요. 3기 신도시 분양이 꼭 맞물려요. 하락장하고. 집값 폭락도 예상하고요. 2021년 지금 현재 봐봐요.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부동산 과열. 10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중소형도 너무 많이 뛰었고 그 다음에 지방도 폭등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2010년과 2020년 그러면 이걸 한번 도표로 그려봤더니 지금 이제 현재 상황 침체 진입기라고 해요. 지금 꼭지죠. 가격 꼭지. 2010년하고 2020년 또는 2021년 현재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 다음에 하락 초기 2011년부터 하락을 했는데 아마 2021년 하반기부터 하락하지 않을까. 하락 중기 2012년, 2022년 바닥이 어디였냐?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2013년 또는 2014년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2023년이나 24년 거의 뭐 10년 단위로 너무 닮았네요. 자, 이제 상승장 초기가 2014년 또는 15년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상승장은 이제 2025년에서 26년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그럼 상승 중기는 아마 2017년부터 여러분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막 올라갔잖아요. 자, 27년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꼭지, 자 지금 꼭지 2020년이죠. 2021년. 근데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이제 다음에는 2030년이 꼭지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제 이게 지도 한번 보세요. 이건 그대로 그려진 거예요. 여기 보면 2003년 떨어져 가지고 이제 2005년, 6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정말 많이 뛰었네요. 자, 하락도 만만치 않게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2013, 14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럼 이건 내가 예상이에요. 자, 21년까지 뛰든 뭐 얼마까지 뛰든 대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요. 어찌됐거나 같이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폭락합니다. 너무 닮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이거 일부러 그린 것도 아니에요. 너무 똑같죠? 다만 이게 언제 오느냐에는 약간 변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닮은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입주 물량 보시면 여러분들 뭐 분양한 물량,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2005년부터 거의 10년 사이는 집값 폭등장이에요. 보세요. 물량 계속 늘어나네요. 다 늘어났잖아요. 주로 이제 경기도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집값이 하락한 2010년부터 13년은 물량이 이렇게 적은데도 폭락을 했네요. 보이시잖아요. 근데 오른쪽 봐봐요. 자, 이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2015년 이때 꼭지 찍네요. 20년 언저리부터 이제 21년부터 계속 매물이 급감한다고 하잖아요. 공급이. 자, 근데 하락할 거예요. 왜냐? 이때 하락을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집값이 올라갈 때는요. 물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급을 아무리 해대도 다 소화해버려요. 솔직히 지금 물량이 엄청나거든요. 수도권도. 왜? 상승을 하니까 소화를 하는 거야. 가진 사람이 여러 채 갖고 하니까. 근데 폭락장에는 이렇게 분양을 안 하고 입주 물량이 적은데도 폭락을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떠니까요. 너무 닮지 않았나요? 두 개가? 제가 억지로 끼워 맞췄나요? 자, 그래픽인데, 자, 이번에 이제 대책 한번 볼게요. 정부 부동산 대책. 아주 심각합니다. 대책이 나오면 파리 대책 때 좀 떨어진 듯 하다가 또 폭등해요. 자, 이게 지금 0 밑으로 내려온 적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18년 9.13 대책 때는 좀 효과를 봤어요. 이렇게 좀 내려온다다가, 하지만 결국 또 폭등을 해요. 이때 내려왔을 때 대책을 때려야 하는데, 내려왔을 때 대책을 때린 적이 없어요. 왜?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까. 다음 보세요. 19년 12.16 대책 다 기억나시죠? 자, 이때 약간 빠진 데다가 결국 올라갔고, 그 다음에 2020년 6.17, 7.10, 뭐 8.4 공급 대책이 나란히 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약발이 안 먹혀가지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네요. 물론 서울로만 따지면 약간 수도권은 약간 좀 조정하는 듯 했어요. 이게 지방 때문에 더 뛴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이제 서울 아파트 지금 흐름은 이렇고, 현재 보세요.
현재 지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여기에요. 이번에 이제 대책 나왔죠. 자, 이 대책이 이제 나와서 좀 빠질 것이냐 아니면 또 약발 이것처럼 안 먹기 갖고 뛸 것이냐.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정부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에 어떤 변곡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값을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투기 세력인 갭투자,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대출 이걸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91년 집값 이제 과거 사례를 보여줄게요. 이게 0이에요. 0. 자, 0을 딱 그었더니 올라갈 때가 많습니까? 0 밑이 많습니까? 올라갈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집값은 우상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91년에 여기 축 추락하는데 이게 바로 일본 그 프라자 합의 때 이때부터 폭락을 했는데 85년 프라자 합의 지나고 91년부터 우리나라도 그때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막 100만 가구내 원해하고 신도시도 입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때 떨어진 건 이제 올라간다다가 이때 떨어진 건 97년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졌고 그러다가 또 많이 올라갔죠 이제. 자, 이건 떨어졌다기보다도 이제 항목폭이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밑에가 떨어진 거고. 그런데 결국은 2005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쭉쭉쭉 내려오다가 자, 특히 빨간 거 잘 보세요. 자, 내려오다가 서울이니까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뛰었어요. 자, 이거 2021년 기준 현재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짝 나지 않을까요? 그럼 살아가느냐 말하고 하느냐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부동산 끝물 상투징조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소위 지역이 올라가는 것은 끝짝 지금 끝물이라는 뜻이에요. 안 좋은 곳이 뛴다. 이거 서울 변방, 경기도 변방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다 뛰었잖아요, 지금. 이건 끝물 현상. 비아파트, 아파트도 아닌 뭐 빌라가 뛴다든가 오피스텔이 뛴다든가 이거 나홀로 아파트가 뛴다든가 이것도 이게 상승한다는 것은 끝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한 개, 두 개 동짜리 아파트가 뛰었다. 끝물이라고요. 대형 평형, 주로 거래가 적은 대형 평형이 막 뛴다든가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개발 구역 설정도 안 되는 그런 것 막연한 것들이 뛴다든가 40평대 이상이 뛰거나 1, 2층 또는 막연한 재개발 이런 것들이 뛰게 되면 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들이 뛴다는 느낌 들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도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매물이 잠겨서 결국은 이것은 대폭락을 야기하는 징조예요. 거래량 점점 축소되면서 폭락을 한다. 3040 외지인들 가계대출이 증가한다. 이것도 끝물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치고 빠지게 되면 특히 3040 같은 경우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연끌을 하고 그러는데 막바지에 그렇게 잡아서 과거에 10년 전에 물린 사람들 많죠. 부동산 과열 양상 지금 똑같아요. 이 상황하고도. 자, 이제 강남권, 서울 핵심, 뭐 과천, 분당, 이게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서 좀 유망한 지역들 이런 곳들이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가격 폭등했던 우량지역이 하락하면 이거 폭락입니다. 지금 이것만 안 나왔어요. 이거는 얘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제 강남이 빠지고 집값 떨어질 때 누가 그래요? 집값 떨어질 때는 변방부터 떨어진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올라갈 때도 강남부터 올라가는 거고요. 대사하락이 될 때도 강남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좋은 곳이 더 떨어지고 좋은 곳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시작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부동산 폭락장 무주택 1주택 추선의 전략.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자, 무주택 아파트 매입 이건 폭락장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매입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시 폭락장 때 이렇게 해라. 언제? 약 2년부터 5년 후에 기회에 올 거예요. 한번. 그럼 전세 현금 투자금이 한 1억밖에 나없다. 2억밖에. 그러면 8억 아파트가 5억으로 따라 떨어질 거예요. 아마 내 예측인데 왜 과거에도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럼 5년간 이거 잡으세요. 그냥 2억 가지고 이거 아마 실거주도 폐지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입주를 하든 뭐 대출을 받든 잡아도 돼요. 5억짜리는 8억이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얘는 예상치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6억의 시세 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1주택자들은 뭐 하느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할 생각을 하세요. 자, 여유자금 뭐 또는 갭투자 이게 한 1억 있다. 투자금이 뭐 비슷하네요. 집은 하나 있으면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8억 아파트가 5억으로 똑같이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매입한 거잖아요. 그럼 얘도 6억 시세 차이. 기존에 올랐다 떨어졌다 한 이것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이걸 일명 쌍끌이라고 합니다. 다만 2주택에 대한 이제 중과세는 폐지되겠지만 2주택에 대한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증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주택 갈아타기. 이번에는 내가 추가적으로 안 잡고 더 좋은 걸로 갈아탄다. 대출 또는 갭투자로 갈아타면 되겠죠. 지금 현재 1주택 있잖아요. 투자금이 또 2억 정도 있다. 그러면 8억 아파트가 이제 5억 되고 과감히 던져버리세요. 그냥.
그럼 3억 손해봤네. 그렇지만 15억 아파트는 9억으로 6억이나 떨어졌어. 얘는 3억밖에 안 떨어졌어. 이걸로 갈아타야죠.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5년간 자 이거 끌고 하면은 별로 못 먹는데 얘는 5년간 9억이나 먹을 수 있어요. 왜? 15억이 9억으로 하라는데 15억 회복하고 20억 넘어가요. 얘는. 자, 이 계산법을 이해가시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번에 이 사람들 다 통합하는 겁니다. 분양, 미분양, 분양권은 지금은 주택수로 간주하는 것도 있지만 이때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금 3천이나 1억이면 잡아요. 지금은 뭐 중도금이랑 다 내야 하는데 집값 하락장에는 분양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분양, 분양권 매매해도 돼요. 특히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유망지역 지금 분위기라면 커트라인이 65점 다 넘겠지만 이때는 30점도 되고 주워 담을 수도 있고 또는 프리미엄 지금은 따지면 뭐 6, 7억씩 붙겠지만 뭐 5천 붙고 1억 붙고 또는 3천 붙고 하는 것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6억 보통 분양하겠죠. 그럼 분양 이렇게 받으세요. 그럼 얘는 9억에서 16억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3억에서 10억까지 시세 차이. 많게는 10억까지 벌고 적게는 3억. 근데 이제 얘들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끝나지 말고 돈이 좀 있다면 이것도 생각하시라고요. 제가 투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폭락장에는 집을 잡아줘야 돼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근데 지금 같은 상투장에는 무리하면 본인이 손해고 국가 경제로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투기 규제 이 시점에서 투기 규제 10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면 좋겠는데 참 좀 안타까워요. 자, 임대주택 사업 폐지 지금 말만 지금 이제 없앴지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말소까지 꽤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지금 연장해 준 거잖아요. 당장 지금 던지게끔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다주택 보유세 누진세 때리라고 제가 노래 부르는데 안 하고 있네. 분양권 전매는 그래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자, 법인부동산 철폐 때렸습니다. 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외지인 외국인 제한.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 부동산 막 요즘은 이거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미성년자한테 부동산 막 증여하고 갭투자, 차익 환수 이거 실시해야 돼요. 부담부 증여 세금 세게 때려야 합니다. 증여도 마찬가지. 특히 부담부 증여는 아예 폐지시키는 게 좋겠어요. 부담부 증여가 뭐냐? 전세 끼고 증여하는 거, 대출 끼고 증여하는 거. 이거 정상적 아니잖아요. 그냥 증여하려면 다 돈 주고 증여하라고 하세요. 그 아파트 값만큼.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실시하면 실거주 안 하고는 못 빼기니까 떨어지고. 대출도 지금 15억 대출 금지인데 9억에서 12억 아예 그냥 대출 금지. 여러분들 풀어야 할 규제가 있고 지금 더 옥조해야 할 규제가 있는데 이게 꽉 조여야 할 규제예요. 이런 건 안 하면서 쓸데없는 걸 자꾸 규제하니까 다주택 중과세라든가 이런 것들 쓸데없는 규제를 하니까 집값이 뛰는 거야. 자, 이제 집값 폭등락. 강남이 가장 먼저 오르고 강남이 먼저 떨어진다. 여기 보시면 서울보다 강남이 좀 더 뛰고 있잖아요. 상승장이니까. 그런데 하락장 보세요. 이 강남. 이게 빨간색이에요. 동남권. 막 떨어지죠. 이거 실질적으로 자, 작년 1, 2, 3, 4, 5 이제 떨어질 때예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서울도 떨어지고 전국도 따라오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2021년이든 뭐 22년이든 하락한다 그럼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이건 올라갈 때도 먼저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먼저 떨어진다는 걸 보여드리는 예. 많이 오른 아파트는 많이 떨어져요. 20억은 12억. 40%로 잡았을 때고 50%는 10억까지 떨어집니다. 이거 웃지 마세요. 이거 실질적으로 다 사례가 바탕을 둔 거니까 10억도 6억. 자, 6억은 4억. 4억은 2.5억. 아마 집값 올라가는 걸 본 사람들은 이것도 지금 반토막도 적게 떨어지는 거다. 더 떨어져야 한다. 맞아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집값 얼마나 뛰었습니까? 원상복귀 시킨다면 거의 60, 70% 떨어뜨려야 원상복귀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만 그전에도 뛰었는데. 자, 이제 폭락장 이후에 장기적 상승지역 이거 기억하세요. 자, 폭락 나는 무시한다. 뭐 개뿔이냐. 자, 그래요. 한 번은 올 거예요. 폭락장이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음 상승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거 내다봤을 때 좋은 곳들 가르쳐 줄게요. 강남권 한강형 도심 서울, 강남 인접지역 경기도, 서울 인접지역 경기도, GTX 있는 곳들 뭐 많이 떨어지겠지만 얘들이 결국은 올라간다고요. 많이.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새 아파트 기대주들 또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유망 입지에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 이런 것들도 새 것에 어떤 빛을 발해서 올라가요. 얘들은 좋아요. 장기적으로. 근데 이게 나빠요. 폭락장 이후 장기적으로 위험한 지역. 폭락을 했어도 이제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위험한 지역. 서울 외에 비싼 아파트들 막 15억, 20억. 예를 들면 수도권은 뭐 유래라든가 광주라든가 뭐 동탄이라든가 송도라든가 이런 데예요. 그리고 지방은 다예요. 뭐 대구, 뭐 부산, 이제 고가 아파트들. 서울 원거리
좀 거리가 먼 지역도 평택 뭐 저기 파주 뭐 이런데 자 광역시 지방 전체적으로 위험합니다. 막연한 재개발 소유지역 분양권 소유지역인데 분양권 지금이야 이런 것들이 시가 마르지만 나중에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자 집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우글우글 거리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마지막 불꽃놀이 마지막 잔치 10년 전 대폭락과 지금의 분위기를 억지로 짜맞춘 것이 아니라 딱 들어맞는다는 점에서 놀라고 또 여러 조건들이 데칼코마니를 보는 듯하여 전율을 느낍니다. 유튜브 채널 김종감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하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폭락의 위험성은 있지만 1년 내내 오르면 작년 2020년 폭등장이 또 재현될 것입니다.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